오늘은 그 현장 검증을 하는 날이다. 무차별 살인이라는 이유로 세상을 경악해 했던 만큼 사회부 기자들의 취재 열기도 뜨거웠는데 현장 검증을 위해 검거된 범인이 탄 차량이 들어오자 유가족의 항의는 더욱 격렬해졌다. 그 현장의 소리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기 위해 예의주시 중인 두 명의 사회부 기자. 그들의 시각은 어떤 것일까? 이 사람이 왜 했을까? 만약에 성장 과정이 있다면 성장 과정에서 어떻게 자라고 요즘 어떻게 사회에서 좀 소외가 됐었는가 그런 부분에 좀 맞춰서 이 사람이 이런 범죄를 하게 된 이유, 동기 그거를 가장 포커스를 맞추면서 취재했던 것 같아요. 어느 상소부인지 어떻게 됐는지 구급차가 언제 왔는지 나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지금. 일단 유가족의 심정을 인터뷰하는 수습 김지환 기자. 취재는 일진 김다슬 기자가 수습 김지환 기자에게 현장 취재 방향을 지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일단 내려와서 한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걸릴 거니까 나오면서 어떤 입장이었는지 어떤 표정이었는지 잘 안 보이겠지만 주변 반응이 어떤지 보고 선배의 지시를 꼼꼼하게 적는 수습 김지환 기자. 선배의 말은 곧 추가 취재로 이어진다. 경쟁이 있다고 해도 제일 좀 오래 깊이 있게 본 사람이 더 많은 걸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수습이니까 좀 발로 더 많이 뛰고 더 많이 듣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범인이 현장 검증을 마칠 동안 수습 김지환 기자에게 주어진 임무는 발빠르게 주변 취재를 마치는 것. 잠시 후 강남경찰서 앞에서 열린 경찰 측의 브리핑에는 일진 김다슬 기자가 직접 나섰다. 이어 경찰서 내부의 기자실에서는 현장 검증이 끝난 사건을 최종 정리하는 사회부 기자들의 손놀림이 바빠지는데 이제부터는 시간 싸움이다. 보통 신문들 같은 경우에는 늦어도 한 4시 반이나 5시 이 정도는 이제 기사를 보내야 되니까 이렇게 짧은 시간에도 기사를 좀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숙련 기간 같은 게 좀 아시다시피 이제 수습 기간에 그런 훈련을 좀 많이 하고요. 일진 돼서도 기자 돼서도 좀 기사 빨리 쓰는 연습을 좀 많이 해요. 때 아닌 가을비까지 내리기 시작하는 사건 현장. 비를 피하러 들른 편의점에서도 김지환 기자는 취재를 멈추지 않는다.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어야겠다는 거죠. 자기 인생 망치고 남의 인생 끝내주고 인간이 할 짓이 아니죠. 사건은 끝났지만 그 이면에 묻힌 또 다른 진실을 찾기 위해 더욱 바빠진다는 사회부 기자들. 이번 사건 원인 자체도 자체지만 아직 그것도 경찰이 수사 중이고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 자살 원인에 대해서 그거보다도 약간 조선족 유가족분들이 조선족이 많으시고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약자들이 많으시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좀 대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같이 좀 자살을 하게 된 동기와 함께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취재가 한창인 곳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벌어진 농민 집회 현장. 농민단체 대표 및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농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집회 현장에서 이청솔 기자를 만날 수 있었다. 쌀 직불금 문제 관련해서 농민분들이 급하게 지금 집회를 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 정해져 있는 일정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쪽을 좀 취재해보라는 얘기를 듣고 나와서 지금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집회는 쌀 직불급 불법 수령자 명단 공개와 농축산물 가격 폭락 대책을 촉구하는 것. 내년에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현장에서 농민들의 심정을 묻는 사회부 기자의 취재 요청에 여기저기서 답답한 심정을 털어놓는다. 우리 농민들이 나를 주시오 하면은 뭔 소리냐 땅콩이 내가 난 너를 못 죽었다 농지를 이제 또 잃어버리지 그나마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걸 하는데 농민들이라고 수학도 해야 되고 축산하시는 분들은 집도 거둬들여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렇게 바쁜 시기에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간다고 하면 하지만 집회 현장에서의 인터뷰 취재가 늘 순탄치만은 이 않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담으려는 취재 요청을 아예 거부하는 농민들.
난감해지는 순간이다. 대답해 주시려는 분도 별로 없고 있다고 해도 또 막상 마지막에 이제 신원을 좀 밝혀달라고 하면 거절하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사실 이제 신원이 밝혀지지 않으면 저희가 이제 좀 기사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한참 해놓고 나중에 가서 좀 허무해질 때도 있고. 하지만 취재가 힘들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법. 무리수를 두는 것보다 먼저 현장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를 파악해 자신만의 느낌으로 기록하는 것도 사회부 기자들의 노하우다. 국민에게 직접 뭐 지금 공개하고 이거요? 해당 고위공직자와 그림 공무원을 그린 거예요. 기임하고 이따가 뭐 저거 처리하라. 태울 것 같은데 미리 적어놔야 될 것 같아서 사진도 찍긴 했는데 그냥 한번 그려봤어요. 글로 쓰면은 잘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서. 진짜 농민 허수아비를 태우면서 점점 더 격렬해지는 농민 집회 현장. 사회부 기자가 담아낼 현장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우리 농민 다 죽는다. 집회가 있었다. 농민들이 불났다. 그래서 뭐 멀리서 온 농민들도 불났고 어떤 대책을 요구했다. 그냥 스트레이트성으로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루 동안의 다양한 현장 취재를 마치고 수습 기자들과 선배 일진 기자들이 모두 사무실로 모이는 것은 오후 6시. 일진 기자들은 취재해온 기사를 정리한 뒤 후배 수습 기자들이 쓴 기사 점검에 들어간다. 아직 기사 작성이 서투른 수습 기자들에게 일진 기자들의 지적은 사회부 기자가 되기 위한 중요한 트레이닝 코스다. 쌀 직불금 관련 농민 집회를 취재했던 수습 이청솔 기자 역시 선배에게 자신이 정리한 기사를 보여주는 중이다. 곧 선배의 지적이 이어진다. 이 내용인데 여기는 제일 문제가 긴다는 거죠. 보통은 자기가 취재한 부분을 어떻게 기사에 풀어내는지 취재를 이만큼 해놓고도 그걸 100% 못 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순서대로 풀어내든지 어떤 게 중요한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피할 수 없는 선배의 지적. 수습 기자들은 이 시간이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라는 것. 뭐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죠. 그런 거는 칭찬이요. 칭찬 잘 안 하잖아요, 선배들이. 쉽게 안 하잖아요. 그냥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말하면 이 정도면 그래도 나름 칭찬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수습 기자들의 기사 점검하랴, 자신이 취재한 기사 내용을 정리하랴. 일진 기자들의 마음이 더 바빠지는 건 곧 이어질 아이템 회의 때문이다. 됐어요 선배. 저희가 수습들 아이템까지 취합해가지고 각 일진들이 아이템 발제할 아이템들을 정리해서 올리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같이 캡 이하 바이스 포함해서 일진들 모여가지고 같이 상의를 하고 일명 캡이라 불리는 사회부 팀장과 일진 기자들로 진행되는 아이템 회의. 이제 되게 정부가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건데 또 다양한 취재 영역을 가진 사회부 기자에게 있어 아이템 회의는 기사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나침반 역할을 한다는데. 왜냐하면 정부 기관인지 보통 아이템 회의를 하는 그 주목적은 기획입니다. 기획. 그 사건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어떤 사회 트렌드라든가 아니면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또 그거하고 연관지어 가지고 사회에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사회가 또 어떻게 변화하는 것들을 좀 주목하고 이렇게 이끌어내는 거. 예를 들면 아이템 회의를 통해 결정된 기획 기사는 나머지 수습 기자들에게도 중요한 지침서가 된다. 사회부 특히 사건 기자들은 그 뭐 속칭 뭐 이게 언론사 좀 뭐 언어입니다만 나와바리가 없다. 그러니까 구역이 없다. 그러니까 정치 쪽이든 경제 쪽이든 문화 쪽이든 체육 쪽이든 다양하게 오픈했는지. 왜냐하면 그게 긴밀하게 또 사회라는 것들하고 또 연관이 돼 있거든요. 아이템 회의가 끝난 뒤 내일 신문에 실릴 자신의 기사를 최종 점검하는 일진 김다슬 기자. 내일 신문. 현장 지금 백컴 기사가 나왔어요? 현장 같은 거는 사진 기사, 사진으로 처리가 됐거든요. 지금 현장에 지금 매일 몇개 없는데 따로 기사를 쓰기보다는 용량을 사진으로 이거 폴더 하면은
때로는 잘 쓴 기사 한 줄보다 한 장의 사진이 더 강한 울림을 가진다는 사실 역시 사회부 기자로서의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다. 다음 날 서울 노원경찰서의 또 다른 취재 현장. 왜 아들까지 죽이신 겁니까? 죄송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일본에서? 전직 대학 교수가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사건 취재에 일진 오동근 기자와 수습 김향미 기자가 함께 나섰다. 친족 살해 후 일본으로 도피해 내연녀와 8년간 있다가 붙잡힌 전직 대학 교수. 사건 브리핑이 시작됐다. 씌우면서 이 봉지를 씌우고 자면 잠이 편하게 온다 하면서 비닐봉지로 그 머리를 감싸서 질식해 한 것입니다. 일본에 이 내연녀 말고 또 다른 아는 지인이나 도와준 사람 없었어요? 전혀 없어요. 연락을 아예 여기 한국에 있는 가족들하고도 다 끊어버렸어요. 같이 선배 기자의 질문에 한 걸음 뒤에서 담당 형사의 브리핑을 듣던 수습 여기자의 손놀림도 빨라진다. 브리핑 후에는 바로 기사 마감을 해야 한다. 바로 올려야 되는데. 아 그래요? 언제까지 보내는 거예요? 기사를? 오늘 마감하면 4시까지 올려야 됩니다. 바쁘겠네요 지금. 네, 지금 바로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다른 노원서 수사하는 다른 사건 좀 물어봐야 돼요. 여기 형사 좀 만나갖고. 사건 브리핑이 끝나자마자 경찰서 내부의 기자실로 향하는 일진 오동근 기자. 취재한 사건을 기사로 작성해 4시 마감을 맞추려면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수습인 김양미 기자는 휴게실에서 자신이 취재한 내용을 토대로 기사를 정리 중이다. 똑같은 사건의 취재를 마치고 기사를 작성 중인 일진 기자와 수습 기자. 그런데 어째 수습 김양미 기자의 표정이 밝지 않다. 사실 확인을 하는데 이 눈으로 봤는데 사실 확인이 틀렸어요. 눈으로 봤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왜냐면 사실이 아니면 보도할 수 없으니까. 현장 취재를 하면서 검거된 피의자의 심경 인터뷰를 놓치고만 김향미 기자. 하지만 마감 시간을 지켜야 하는 일진 선배 기자에게는 무엇보다 기사 선고가 급선무다. 평소에 관련된 내용 같은 기사, 비슷한 유형의 어떤 기사나 이런 것들 좀 많이 보면서 연습을 해놔갖고 자기만의 사건 틀을 좀 준비하고 있어요. 그날 저녁 기어이 일이 터지고 말았다. 심경이 어떠냐고 말했을 때 죄송합니다 혹은 미안합니다 한 말이 없습니다. 이런 거 내가 너한테 들으라고 가고 싶은 거 아니야? 기사 선고를 끝내고 사무실에 돌아와 낮에 실수를 지적당하는 수습 김향미 기자. 하나하나 잘못된 점을 바로잡는 선배의 지적에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는데 지금은 큰 부분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자기가 개인이 판단해서 큰 부분이 아니라 생각해갖고 멀리서 있다가 만약에 그 사람이 죄송합니다는 말이 아니라 심경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했는데 그걸 못 들었다면은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갖고 항상 앞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취지로. 그날 밤 경찰서 야간 취재에 나선 수습 김향미 기자. 코게인은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 건도 없어요. 하지만 오늘따라 사건을 맡은 담당 형사의 반응도 무뚝뚝하다. 별다른 사건 정보를 얻지 못한 채 또 하루가 지나가는데 자정이 넘은 시간 선배 기자에게 밤 상황을 보고하다가 결국 눈물을 보이고 마는 수습 김향미 기자. 하지만 힘든 하루의 마감조차도 일진 선배에게 보고를 해야 끝이 나는 것이 사회부 수습 기자의 현실이다. 갑자기 그런 마음이 생겼으니까 갑자기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김양미 기자가 일진 선배와 함께 식당을 찾았다. 지적할 때는 호되게 지적하더라도 후배의 마음을 풀어주는 선배 기자의 배려에 김양미 기자의 마음도 풀어지는데 때로는 야단도 맞고 실수도 하면서
사회부 기자로 거듭나는 중이다. 지적을 들으면 좀 자책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왜 이거 몰랐을까 이런 부분도 있고요. 게다가 내가 이 많은 걸 언제 다 알 수 있었나 싶을 때도 있고요. 근데 참 무서운 게요. 그것도 이제 익숙해졌어요. 선배가 무슨 말씀하실지 조금씩 생각을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도 더 많겠죠. 들을 말은. 또 다른 신문사의 사회부 기자 회의실. 사회부 팀장인 캡과 함께 일진 기자들의 아이템 회의가 한창이다. 일어난 하반기라고 해서 딱히 일본 IT 분야의 취업 인원이 늘어난 게 아니고 오히려 줄어들었거든요. 취업된 애들을 찾으면 그게 결과가 안 나왔을 거야. 근데 그 이후로는 여기서 프로그램을 받은. 오케이. 큰 동향이 없으면 빨리 들어가고 빨리 땅을 알아보고. 그 행사 일주일에 한 번 있는 땅.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일진 기자들이 내놓은 아이템 후보들을 듣고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는 팀장. 기자들이 내놓은 아이템들을 하나씩 삭제하는 이른바 아이템을 킬하는 중이다. 이렇게 접근해야 되겠냐? 아니 그렇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응? 그게 네가 보기에 잘하는 짓이냐 못하는 짓이냐? 어? 근데 뜨는 거야 그게? 아니 그런 식으로 이력 관리한 거를 그거 완전히 기만하는 거지 그게. 응? 이미 수습을 뗀 사회부 기자들에게도 가장 괴로운 순간이라는 아이템 회의 시간. 우리 기동팀의 역할이 사회면 토업에 대한 토업을 책임을 져야 되는 팀입니다. 이 사회면 토업이라는 게 굉장히 기사의 완성도도 굉장히 높아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기자로서 훈련이 많이 안 된 친구들이 그 사회면 토업 아이디어를 자주 내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회의하고 선배들하고 다시 이제 아이디어를 따듬고 뭐 아까 이 회의할 때밖에 저 누가 이야기하면 다시 뭐 코멘트를 하고 이런 쪽 조금 더 하게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지만 조금 전 회의에서 캡한테 아이템을 킬당한 기자들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한데. 아이템에 대한 뭐 압박감이나 그런 게 심하겠네요. 어떠세요? 매일 피가 마릅니다. 그래요? 아 정말 괴롭죠. 표정을 좀 했거든. 야, 괴롭죠. 멘트 잘 줘야지. 아니 이걸 지금 뭐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죠. 괴롭죠. 토요일하고 일요일도 항상 그런 여기 있는 모든 한 8명, 9명 되는 기자들이 이번 주 월요일 그 6시부터 7시 있는 사이에 있는 회의는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 그런 고민만 하고 일단 주말을 보내는 게 대부분입니다. 서울 명동 한복판에서 만난 오연석 기자는 뜻밖에도 길거리에 앉아서 노트북으로 뭔가를 보는 중이었는데. 지금 밖에서 좀 뭐 하시는 거예요? 밖에서? 예? 오늘 뭐 어디 가지고 취재를 해야 될지 위치를 잘 모르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이제 위치 확인하고 있는 거죠. 할 때는 뭐 주저앉아가지고 길거리에서 기사 쓰고 이래야죠. 저희가 마감 시간이 있으니까 어디 들어가서 하고 이러면 시간 훨씬 많이 걸려가지고. 지난 아이템 회의에서 통과된 내용을 취재하러 왔다는 오연석 기자. 2달 전에 비해서 많이 환율 오르면서 좀 많아진 것 같긴 한데 이게 뭐 매출액이 뭐 아주 많이 늘어나고 이런 건 아니겠죠. 이번엔 직접 환전소를 찾은 오연석 기자. 환율이 상승하면서 일본인 관광객들이 증가하는 현상과 더불어 최근 경기가 어떻게 풀리고 있는지 현황을 취재 중이라고 했다. 이번 달은 아마 21만 명을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최근 한 2년간 최초로 21만 명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통계상으로 볼 땐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나와서 만나보니까 지금 다들 하시는 말씀이 일본인들도 불경기니 불황이니까 어차피 돈을 안 쓴다는 거잖아요. 와서. 그러니까 통계로 볼 때는 당연히 경기 좋아지겠지 하지만 실제 나오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다 확인을 해봐야죠. 현장을 발로 뛰면서 얻은 소중한 정보들을 꼼꼼하게 적는데 기자 수첩만큼 중요한 또 한 가지는 바로 명함이다. 명함을 맨날 뿌리고 다니니까 명함이 금방 없어져요. 그럼 통째로? 통째로 이게 놓으면은 한 1, 2주 길어봐 2주면 거의 없어져요. 잠깐 들어가서 여쭤볼게요. 명동거리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최근 경기 동향을 취재하는데.
그럼 좀 새로운 현상을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생각을 한 게 그럼 일본인의 관광객들이 많이 오겠다. 환율이 지금 100엔당 1,000원에서 1,500원까지 올랐으니까 보면은 그 가치가 50%가 뛴 거잖아요. 옛날에 40만 원이던 돈이 60만 원이 된 거니까 찾아다녀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일본인 관광객들이 많아졌을 거고 그럼 상인들 어떻게 느낄까? 다 찾아보고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상인들은 좋아진 게 없다.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기사를 또 쓰면 되는 거예요. 명동뿐 아니라 일본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남대문 시장까지 취재하는 오연석 기자. 시장 상인들의 체감 온도를 직접 느껴보자는 의도에서다. 저는 오랫동안 사회부에만 있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나이 한 50대에서도 사회부 경찰 사스마리라고 하는데요. 경찰 기자는 게 꿈이에요. 그냥 기자가 현장에 있는 게 제일 재밌지. 뭐 여기저기 출입처 뭐 정부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길거리에서 취재하는 게 진짜 재밌는 기사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같은 시간 각종 유흥업소가 밀집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는 김시연 기자의 발걸음이 바쁘다. 하지만 찾아가는 곳마다 굳게 닫혀있는 문들. 이미 일제 단속이 지나간 뒤라서일까 인기척이 보이지 않는데. 안 계세요? 김시연 기자는 대체 무엇을 취재하러 온 것일까? 어떤 일로 오신 거예요? 여기 장안동 성매매 업소 단속 때문에 이틀 사이에 2명의 여종 어머니 죽고 8월 말에 업주가 또 자살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도대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뭐 이런 거 좀 얘기를 들어보려고 왔는데 아무도 없네요. 장안동 성매매 업소 단속이 시작되고 발생한 세 사람의 죽음과 그 속사연을 취재하러 왔다는 기자. 이거는 누가 쓸 거예요? 이거 죽은 사람이 큰 거요. 죽은 사람이 이렇게 큰 걸 쓰고 아니 우리가 저기 한 거지. 화장실에서 저기 했는데 거기 휴지에다가 그랬다고. 네. 하지만 과연 유가족들의 사연 취재가 가능할까? 유족분들 안 그래도 지금 슬픔에 잠겨 계실 텐데 기자랍시고 찾아와가지고 이것저것 꼬치꼬치 묻고 그러면은 뭐 대답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은 욕하고 쫓아내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저희도 그 심정을 또 아니까 저희가 취재 목적을 달성을 못하더라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죠. 결국 유가족의 사연 취재를 위해 한 병원의 영안실을 찾은 김시연 기자. 슬픔에 잠긴 유가족에게 다가선 기자는 남겨진 이들의 얘기를 한참 동안 듣고 있었다. 가게를 일찍한 거지. 이제 지하고 나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힘드니까 이제 지가 그 옆에서 지켜보고 그러니까 이제 힘이 든 거지. 그리고 조심스럽게 취재하고자 했던 질문을 던지는 김시연 기자. 잘 들어주는 게 그 사람들도 분명히 할 말은 많을 거 아니에요. 특히 이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는 그분들이 하고 싶은 말씀 일단 제일 먼저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궁금한 거를 조심스럽게 여쭤보는 거죠. 유가족 취재가 끝나자 김시연 기자가 지하 영안실에서 1층 병원으로 서둘러 발길을 옮긴다. 이미 기사 마감이 임박한 시간. 급한 대로 병원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곧바로 방금 전 취재한 내용을 토대로 기사 작성에 들어간다. 늘 아이템과 시간에 쫓기다 보니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기사 마감을 맞출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기사 올리고 이제 그럼 데스크에서 기사를 보시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 전화를 또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죠. 기사를 끝냈다고 뭐 홀가분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 후에 떨어질 불호령을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오후 6시. 마감 시간은 있어도 퇴근 시간은 없다는 사회부 기자 사무실이 더욱 바빠지는 시간이다. 이게 몇 개 동에서 나오는 거냐 말이야. 일라우스 몇 개에서 나오는 거야 이게. 마감을 앞두고
계속해서 들어오는 후배들의 보고에 일일이 기사 내용을 확인하는 사회부 캡. 그런데 갑자기 석간 기사를 확인하던 사회부 캡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직 보고를 받지도 못한 상태인데 타 신문사에서 먼저 기사가 나버린 것이다. 그 빅뱅의 탑이라는 친구가 자살을 시도하다가 저 중앙대병원에 오늘 새벽에 간 모양인데 빨리 확인해가지고 기사를 쓰라 이거. 저기 있으면 최승희 씨 속도가 생명인 기사 경장에서 한 발 늦은 셈이다. 낙종이죠, 낙종 뭐. 낙종 그래서 뭐 그나마 저녁에 발 이제 이렇게 뭐 체크가 됐으니까 뭐 내는 거지. 체크가 안 됐으면 이제 내일 혼나는 거죠 이제. 한편 갑작스런 아이돌 스타의 입원을 취재하러 온 취재진들로 가득한 서울중앙대 병원. 캡의 지시로 부랴부랴 달려온 원세일 기자의 초조한 표정이 눈에 띈다. 병원업체 직원들이 지키고 있는 병실은 이미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 흔히 하는 말로 물 먹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보다 이제 다른 쪽에서 먼저 취재를 해가지고 저희 쪽에서는 빨리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그걸 따라잡아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처럼 이제 병원에서도 확인을 안 해주고 연예 관계자들도 확인이 안 해주면 이제 기자들은 뻗치기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실이 나올 때까지 그 사건이 벌어진 현장에서 이제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죠. 입원에 따른 아이돌 스타의 모습은 확인할 수도 없고 병원 측에서도 아무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 이래저래 기다릴 수밖에 없는 답답한 상황의 연속이다. 사실 기분이 좀 되게 안 좋아요. 제가 일단 기사 경쟁이 있으니까 뭐 이게 그렇게 큰 기사는 아니지만 또 대중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기사니까. 기다리다 못해 지친 발걸음을 옮기는 기자들도 눈에 띄는 상황이다. 그런데 저희 홍보팀 관계자들이시나요? 저희 브리핑도 안 해요? 그런데 여기 그 팀장 오셨어요. 말씀을 못 드립니다는 거는. 드디어 병원 측 홍보팀장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미 기사 경쟁에서 한 발 늦은 상황. 과연 나머지 취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드디어 모습을 나타낸 병원 홍보팀장. 하지만 병원 측의 답변은 뜻밖의 것이었다. 워낙 좀 비밀 유지를 해달라는 부탁이 있어가지고 아이돌 스타의 입원 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밝힐 수 없다는 것이다. 저는 이제 뭐 확인이 안 됐다고 보도가 됐는데 다른데 경쟁지에서 확인이 됐다고 나면 바로 이제 제가 취재력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제 스스로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또 계속해서 그걸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좀 무서운 거죠. 취재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기자들. 하지만 속타는 심정은 매한가지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 왔는지 처음에 올 때 상태가 어땠는지 뭐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뭐 그런 건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취재 경쟁에서 뒤질 수 없기에 무작정 기다린 것이 벌써 5시간째. 이른바 뻗치기 작전에 원세일 기자도 조금씩 지쳐가는데 수습 한경상 기자는 상황이 없으면 없는 대로 선배 기자에게 전화로 보고 중이다. 어느덧 자정이 가까운 시간. 마침내 원세일 기자가 자리를 뜬다. 더 이상 상황이 없자 그만 철수하려는 것이다. 기분이 만족했어요? 밥 먹다가 그다지 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이지만 취재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건 때문에 12시까지 뻗치기를 한다는 건 굉장히 좀 달갑지 않은 일입니다. 일하기 싫다는 뜻이 아니라 좀 소모적인 것 같아요. 한편 선배와의 통화를 끝낸 한경상 기자는 다른 언론사의 보도 사실을 확인하는데 YTN에 의식불명의 약물복용이라고 기사가 떴대요. 바로 인터넷 기사 검색에 들어간 한경상 기자. 인터넷에는 이미 아이돌 스타 빅뱅의 탑에 대한 기사들이 올라온 상태였다. 자살 시도에서 과로 누적으로 인한 입원이라는 설까지 가수 빅뱅 멤버 탑의 입원에 대한 갖가지 기사들이 실려 있었는데 결국 새벽 1시가 넘도록 사실 확인을 하느라 자리를 떠나지 못한 한경상 기자. 철수하는 순간까지도 마지막 확인을 놓치지 않는다. 혼수 상태는 아니고 그러니까 약물 복용 자체를 확인해 줄 수 없는 거죠 아직까지. 하지만 그날 밤 아이돌 스타의 입원 취재는 낙종인 채로 접어야 했는데 자신의 취재 구역인 동작경찰서 기자실로 돌아온 한경상 기자. 그는 왜 기자가 되고 싶었던 것일까?
기자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마음이 있었는데 가장 큰 거는 이제 그 이름을 달고 자기 글을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게 가장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경찰서 당직실에서 잠을 자는 것은 수습 기자 시절에는 피할 수 없는 생활이라는데 지금 현재는 저랑 SBS랑 그리고 서울신문인데 서울신문 요즘 연수 중이라서 여기서 자지는 않고 교육받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또 고된 하루가 지나간다. 다음 날 출동한 사회부 기자들을 따라간 곳은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 사고 현장. 죽었어요? 사람 죽었어요? 지나가면 논현동 옛 나선백화점의 재건축을 위해 철공사를 하던 현장에서 건물 붕괴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게다가 건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철거 작업을 하던 굴삭기 기사 한 명이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 매몰된 상황. 대형 사고 현장을 눈앞에 둔 기자들의 표정 역시 착잡해 보였다. 갑자기 어디론가 발걸음을 재촉하는 두 사람. 지금 소방지휘본부 가가지고 그 생존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가고 있어요. 기자들이 제일 먼저 취재에 들어간 것은 사상자 현황, 바로 인명 피해 확인이다. 나시가 쓰러진 구역 내에 있다고 보고 계신 건가요 지금? 매몰자 위치는 알아요. 분명 구조자가 매몰된 굴삭기 기사의 생존 확인은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은 상태였다. 자칫 인사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수록 현장 취재가 어렵기 마련이다. 특히 건물 붕괴 사고처럼 원인 규명에 시간이 걸리는 사고 현장은 관계자들의 인터뷰는 물론 현장 취재가 더 힘들어진다. 어떠세요? 지금 그냥 뭐 잘 파악도 안 되고 떳떳하죠. 지금